D&D 파마텍 주주분들, 제약바이오 투자자분들 모두 안녕하세요. 주식발전소의 백소장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반등과 함께 우리 D&D 파마텍 주가도 날았습니다. 바이오 종목 중에서도 강하게 튀어오르면서 오늘 당일만 14%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제약바이오 다 좋았지만 특히나 오늘 D&D가 호재가 된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더 크게 주가에 작용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사 내용은 D&D 파마텍의 메시 치료제 DD01의 임상 이상 결과가요. 11월 AASLD 미국 간화회의 LBA로 채택돼서 구두 발표된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이 소식을 보시고 그냥 여러 학회 중에서 D&D가 발표하나 보다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소식이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D&D가 왜 다시 주목을 받는지, 플랫폼 확장 가능성, 그리고 화이자의 메세라 빅파마 체인 편입 효과가 어떻게 D&D의 주가 밸류에이션 재평가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앞으로의 양질의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 좀 보겠습니다. 지난 23일에 제약바이오 국제 포럼에서 D&D가 GLP-1 기반 비만 치료 전략과 글로벌 시장 공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었는데요. 그리고 오늘 DD01이 미국 간학회에서 레이트 브레이킹, 즉 LBA 구두 발표로 채택이 돼서 데이터의 신선도와 임팩트를 공인받게 됐습니다. LBA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LBA는 정기 초록 마감 이후에 나온 아주 최근에 나온 임팩트 있는 큰 결과를 위해 예외적으로 받는 긴급 발표 초록을 의미를 합니다. 왜 특별하냐면은 보통 임상 주요 결과, 특히 2상, 3상 주요 결과라든지 무작위 대규모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처럼 진료 지침을 바꿀 잠재력이 있는 데이터만 LBA로 승격이 됩니다. 뭐 긍정, 부정 양쪽 다 가능한데 어쨌든 간에 파급력이 커야 되거든요. 특히 오랄 LBA, 그러니까 구두 발표 같은 경우는 상위 파급력을 가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업계에서 가장 보고 싶어하는 최신 핵심 결과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D&D가 맡게 됐으니 당연히 오늘 주가에 그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 강하게 간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급 보시면 알겠지만 잘 모르는 개인들은 내다 팔았죠. 개인들은 내다 판 반면에 외국인들이 또 대량으로 사준 것들이 확인되실 거예요. 외국인 투자자분 같은 경우는 이 소식을 엄청난 호재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끌어올리는 역할을 외국인들이 하게 된 거죠. DD01은 주 1에 맞는 GLP-1 글루카곤 이중 작용제인데요. 단순히 체중 감소를 넘어서 간질환, 정확히 말해 메쉬라는 병을 노립니다. 메쉬는 간지방이 더 나빠져가지고 염증과 섬유화, 그러니까 굳어짐까지 동반되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요즘 이런 질병들이 특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방만 줄여서는 부족하고 염증 섬유화까지 개선을 해야 되는 겁니다. D&D의 DD01이 이토록 주목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데이터가 좋아요. 데이터가 좋고요. 타이밍도 좋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밀어주는 빅파마 체인이 강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 먼저 DD01의 데이터입니다. 여기서는 핵심 지표 하나만 아시면 되는데 LFC라는 게 있어요. LFC가 뭐냐면은 간지방 함량을 말합니다. 보통 약을 써서 LFC가 30% 이상 감소를 하면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개선을 의미하는데요. 이 기준으로 DD01의 12주 결과가 어땠느냐? 평균적으로 LFC가 62.3% 감소를 했고 간지방 5% 미만의 정상화에 들어간 환자가 48.5%나 되는 엄청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었거든요. 게다가 체중, 당화혈색소 같은 대사 지표도 같이 좋아졌고 부작용은 대부분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발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24주 확장 데이터에서는 간이 굳어지는 정도를 보는 MRE라든지 섬유와 관련 지표가 같이 좋아지는 흐름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즉 지방만 빼는 약이 아니라 간 질환의 핵심인 염증과 섬유화까지 같이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 데이터가 어디서 인정받았느냐가 중요한데 바로 미국 간학회의 LBA 구두 발표로 채택이 됐다는 겁니다. 물론 마지막 관문이 하나 남아 있어요. 바로 48주 생검인데요. 생검이라는 거는 실제 간 조직을 조금 떼서 현미경으로 섬유화가 줄었는지, 뭐 염증이 사라졌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결정적인 판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비침습 지표가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생검에서 확정이 돼야지 규제 당국이 본격적으로 인정하기 쉽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12주에서 24주, 여기서 이미 상위권 성적표를 보여줬고, 이제 48주 생검이 성공적으로 나오면은 승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D&D의 DD01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약 하나로 끝이냐? 아니죠. 플랫폼이 좀 받쳐준다는 것도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D&D 파마텍의 또 다른 축은요, 경구와 플랫폼인 오랄 링크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주사로 맞던 펩타이드 약물을 먹는 약으로 바꾸는 기술이에요. 쉽게 말하면. 위장관에서 약이 분해되지 않게 보호를 하면서 벽을 잘 통과해서 흡수율을 끌어올리는 게 핵심이 되고 있는데요. 회사 발표 기준으로 해서 경구 세미글루타이드, 그러니까 리벨서스 대비해서 흡수가 10배 잘 된다는 비인상 데이터가 소개가 됐고요. 이걸 바탕으로 경구 GLP-1 파이프라인을 쭉 깔고 가고 있습니다. DD02S라든지 MET097이라든지 MET24라든지 이런 파이프라인들이 있는데, 간략하게 얘기 드리면은 DD02S는 오랄링크를 적용한 경구 비만 대사 후보인데요. 북미에서 임상이 본격화가 되고 있는 중이고, MET097 같은 경우는 주사형 경구용 이 양축으로 개발이 돼서 초장기 지속형을 좀 지향하는 물질입니다. MET224는 흡수율과 반감기를 높여서 선택성 최적화로 부작용 최소화를 노리는 경구 후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 채널에 보시면은 D&D 파마텍 관련된 영상들이 꽤 많이 있어요.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이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요런 파이프라인들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전략의 조합입니다. 주사형인 DD01로 빠르게 질병을 좀 제압을 하고, 그리고 경구 오랄링크로 폭넓은 환자군 그리고 롱런 처방을 동시에 노린다. 두 가지를 다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상 성과, 제형 확장성을 동시에 챙기는 구조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이 두 가지가 잘 맞물려 가지고 굴러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업 가치가 단일 파이프라인보다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 D&D가 갖춘 무기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제 좀 이 내용들을 보강해서 가속을 좀 시킬 수 있는 내용들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가장 이슈가 됐던 내용 중에 하나죠. 역시나 이제 화이자의 메세라 인수권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D&D는 경구 GLP-1 자산을 메세라에 라이선스를 했고요. 메세라가 화이자에 인수가 됐죠. 이 딜 규모 자체가 지금 기본적으로 7조, 우리나라 돈으로 성과 달성 다 한다 그러면 약 10조 규모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D&D 경구 자산이 이제 화이자의 개발, 허가, 상업화 체인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장점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임상, 허가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상업화에 화이자 역량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마케팅이든 물량 공급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추가 기술 이전, 마일스톤 실현 가능성이 또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D&D에 기술력이 들어간 메세라가 화이자 인수가 됐다. 뭐 이것만으로도 기술력을 입증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국 약의 잠재력, 플랫폼, 유통망 이것들이 모두 맞물려 가지고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게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냐 없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더 오를 수 있는 이유를 좀 찾아봤더니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좀 됩니다. 첫 번째로 임상 데이터의 질이죠.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이런 뭐 12주 기록이라든지 24주 개선된 부분이라든지 미국 간학회 LBA의 구두 발표로 채택이 됐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어서 48주 생성까지 성공을 한다면은 승인 가능성이 가시권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일련의 과정들이 지금 굉장히 탄탄하게 좀 좋게 나와주고 있고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내용 쪽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오를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플랫폼의 확장성입니다. 경구 GLP-1 포트폴리오를 더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 오랄링크를 통해서. 그래서 주사로 잡고 먹는 약으로 넓힌다는 사업 전략으로 처방 폭이라든지 지속성을 모두 확보해서 갈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고요. 세 번째로는 빅파마 체인의 가속력, 그죠? 화이자 메세라 인수로 인해 가지고 D&D 자산이 글로벌 체인에 직접 편입될 레버리지를 확보를 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게 바로 D&D 파마텍이다. 그래서 뉴스 하나에 반짝하고 많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지금 재평가를 받아가지고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동력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전 포인트가 뭐가 있는지 체크리스트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AASLD 발표, 이 디테일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니까 어떤 환자군에서 얼마나 좋아졌는지, 안정성은 어떠한지, 뭐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48주 생검 결과, 그러니까 섬유화 개선과 메쉬의 소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가 나와주는지, 그래서 써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거겠죠.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기술 이전 뉴스 플로우입니다. 경구용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아까 얘기드린 DD02S라든지 MET097, MET224 관련 추가 파트너링, 마일스톤 관련 내용들, 요 뉴스 플로우들 따라가시면서 추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주사에서 경구로 이어지는 상업화 경로가 구체화되는지, 사업 모델 업데이트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은 우리 D&D 파마텍을 볼 때 무엇을 봐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기대감이 있는지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그냥 마냥 갈 수 있다 희망이 아니라요. 데이터, 플랫폼, 체인이라는 세 가지 실체가 맞물려 가지고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만들 수 있다. 이게 오늘 내용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D&D 파마텍 주주분들도 접근하신 분들 오늘 내용 참고하셔 가지고 매매 잘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D&D 파마텍 관련 소식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으로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